그래서 오늘 살펴볼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 증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미국의 이 3대 증시, 미국에는 사실 증권거래소가 상당히 좀 많잖아요. 그래서 주목해 봐야 할 이 3대 증시, 3대 거래소를 볼게요. 3대 증시가 아니죠. 3대 거래소. 미국의 3대 거래소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 증권거래소하고 나스닥하고 미국의 증권거래소, 미국 증권거래소 이렇게 세 곳이에요. 그래서 뉴욕 증권거래소는 NYSE라고 표시를 하고 나스닥은 나스닥 그리고 미국 증권거래소 아멕스라고 아마 한 번쯤은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아멕스가 저는 미국 증권거래소의 약자인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뉴욕 증권거래소가 가장 상징적이고 규모도 크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미국 증권거래소까지 이렇게 세 개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대 증권거래소 조금 더 자세하게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각각의 건물 사진을 제가 함께 좀 담아봤습니다. 얼마 전에 쿠팡이 신규 상장한 뉴욕증권거래소 NYSE 이쪽에 월스트리트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나스닥은 확실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저희가 늘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뭔가 이 건물 자체, 네온 사인이 있는 그런 건물 자체도 굉장히 기술주 친화적인 그런 모습인 것 같지 않으세요? 뭔가 뉴욕 증권거래소는 클래식한 막 이렇게 새겨져 있고 그런 건물 같다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뭔가 게임 안에 나오거나 혹은 SF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외관을 가지고 있어서 확실히 색깔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거래소예요. 여기는 조금은 좀 허름한 건물? 네. 그런 느낌도 들죠. 좀 오래된 건물 그런 외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대 증권거래소 외에도 상당히 좀 많은 거래소가 있는데 이것이 대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뉴욕 증권거래소는 우리로 따지면 코스피 정도, 그리고 나스닥은 코스닥, 그리고 미국 증권거래소 아멕스는 장외시장 이쪽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KOTC 쪽 이쪽으로 여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3대 증권 거래소를 봤잖아요. 그럼 미국의 3대 지수, 여러분들 3대 지수 얘기 좀 해주세요. 미국의 3대 지수 하시면은 저희 캐스터나 앵커들도 미국의 3대 지수가 뭐뭐뭐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게시판에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저희 얘기 좀 나누고 싶습니다. 보시면은 화려하네요. 오렌지님 해주셨는데 아마도 이 나스닥 건물 보고 해주신 얘기가 아닌가 싶고요. 멋지다. 우리나라는 빌딩 건물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쵸. 아무래도 좀 역사가 오래된 증권거래소는 건물 모양들이 좀 이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귀한 고귀한 쫄보님께서 디스플레이인가 해주셨는데 나스닥은 좀 그런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대 지수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했는데 아마도 너무 다들 잘 알고 계셔서 안 써주시는 것 같은데 3대 지수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그다음에 S&P 500지수, 나스닥 지수 저희가 이렇게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나스닥 지수하고 그리고 이 뉴욕 증권거래소하고 3대 지수하고 막 이렇게 막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PPT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가끔 다우존스 30개 종목이 있잖아요. 그게 어떤 건 나스닥에 있고 어떤 건 뉴욕 증권거래소에 있고 그래서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쿠팡이 원래는 나스닥에 상장을 하려다가 뉴욕 증권거래소 쪽으로 틀었잖아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게 명확하게 확 와닿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아까 전에 3대 증권거래소를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그러면은 증권거래소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3대 지수는 또 어떻게 돼 있느냐? 이게 좀 복잡해 보이지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보시면 위쪽에 증권거래소 세 개가 있어요. 뉴욕 증권거래소, 나스닥, 그리고 아멕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세 개는 3대 지수예요. 그래서 다우존스 30개 기업 있잖아요. 여기는 나스닥 기업도 있고 그리고 뉴욕 증권거래소 기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섞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다우 30개 종목이 다 이 뉴욕 증시인 줄 아시고 그 다음에 S&P는 뭐 나스닥인 줄 아시고 약간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우하고 S&P는 이 뉴욕 증권거래소나 나스닥 증권거래소의 종목이 다 섞여 있습니다. 이게 짬뽕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뉴욕 증권거래소 종목 몇 개,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종목 몇 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나스닥에 그러니까 나스닥 종합주가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은 딱 나스닥에 있는 종목군들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좀 잘 파악을 해주시면은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S&P 500 지수에서 이 500개 종목이 어디는 이 시장에 돼 있고 어디는 저 시장에 돼 있고 이렇게 가끔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립니다. 네, 지금 고귀한님께서 몰랐네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도 몰랐어요. 이렇게 공부하면서 좀 알았습니다. 다우 30개 종목은 저는 다 뉴욕 증권거래소인 줄 알았거든요. 나스닥 종목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안으로 들여다 보니까 이 양 시장에 좀 섞여 있다. 왜냐면 우리는 헷갈릴 법해요. 왜냐면은 코스피 지수는 정말 코스닥 시장에 상장돼 있는 종목이고 나스닥 지수는 나스닥 시장에 상장돼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막 코스피하고 코스닥 섞여서 막 인덱스를 쓰는 대표적인 것들이 있지 않으니까 우리 기준으로는 헷갈릴 법하죠. 이 시장 저 시장에 있는 걸 모아서 인덱스를 만들어 놨으니까요. 그래서 채소님도 처음 알았어요 해주셨는데 저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를 은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별로 하고 그 다음에 인덱스별로는 다릅니다. 차이가 있어요. 3대 증권거래소하고 3대 지수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몰랐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저도 뿌듯하게 이런 맛에 좀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 아셔도 나스닥에 상장하는 것과 또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와닿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도 다우와 S&P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저희 토마토 TV를 통해서도 여러 번 들으셨을 텐데 그거 한번 볼까요? 다우지수입니다. 지금 5년짜리 차트예요. 그 그림을 보시면은 2020년에 이렇게 훅 파인데 보이시죠? 그 이후에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그때가 코로나19 확산됐던 3월이잖아요. 그때 이후에 가파르게 올라서 이제 3만 선 훌쩍 뛰어넘은 상황.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확인해 봤고요. 다음으로는 S&P 500 지수입니다. 차트 모양은 비슷하죠. 이런 차트 보시면은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마 그런 생각할 거예요. 5년 전에 그냥 이거 조금만 사다 놓을 걸 이런 생각들 다들 하실 텐데 그때 5년 전에 S&P 500 지수가 2,000포인트였어요. 지금 4,000포인트 넘었으니까 그런 생각을 다들 하실 것 같아요. 저만 하는 거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스닥 지수 넘어가겠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큰 패턴은 비슷합니다. 쭉 잘 나가다가 지난해 3월 달에 훅 밀렸다가 다시금 또 가파른 상승 움직임. 그래서 나스닥까지도 이렇게 우상향 패턴 기록하고 있는데 나스닥은 아직은 직전 고점은 뚫지는 못했어요. 그동안 워낙에 좀 가파르게 올라가지고 이런 움직임 대체로 3대 지수가 비슷한 차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거래 시간 한번 볼까요? 상한가 하한가는 뭐 제한 없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뺐고요. 거래 시간은 깁니다. 현지 시간으로 9시 반부터 오후 4시까지 점심시간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우리나라하고 시차가 13시간 정도 나서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밤 10시 30분 그때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썸머타임이 있으면은 또 시간이 조금은 변동이 되니까 이 부분은 함께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쿠팡이 상장한 뉴욕 증권거래소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3대 증권거래소 있다고 말씀드렸고 뉴욕 증권거래소, 나스닥, 아멕스 있잖아요. 그중에 첫 번째 뉴욕 증권거래소입니다. 세계 1위의 증권거래소예요. 가장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자본시장의 꽃, 주식시장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 옆에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 아마들 좀 보셨을 거예요. 막 사람도 엄청 많고 복잡하게. 그리고 이 사진에 나타나지는 않는데 여기 뉴욕 증권거래소 안에 가보면은요. 굉장히 큰 전광판이 있대요. 그래서 이 뉴욕 증권거래소의 별명이 빅보드입니다. 빅보드. 큰 전광판이 있다고 해서 빅보드라고 한대요. 그리고 이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종목이 약 3,000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종목군들을 모아서 시가총액을 계산을 했더니 24조 5천억 달러랍니다. 이렇게 계산하면은 와닿지가 않아서 제가 원화로 계산을 했더니 2경 7천조 원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걸 쓰면서도 조 다음에 경이 맞아? 막 이러면서 왜냐하면 이런 단위를 얘기할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 다시 세면서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습니다. 2경 7천조 원이래요. 우리 시장이 지금 2천조가 좀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2경 7천조 이게 전혀 감이 안 오지 않으세요? 그래서 와, 경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의 시장 규모가 이렇게 크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경이라고 하니까 와닿지 않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림 하나를 더 준비했어요. 다음 그림인데요. 이게 세계 지도고요. 세계 지도에 각 국가별로 이렇게 의미하는 시장이 있잖아요. 뭐 뉴욕 증권거래소도 있고 나스닥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있고 일본도 있고 이 지도 자세하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왼쪽에 이 카키색, 연두색 보시면은 NYSE라고 써 있는 거. 그러니까 연두색 제일 큰 게 뉴욕 증권거래소래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채소님께서 와 체감이 안 되는데 해주셨는데 저도 전혀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나스닥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 원의 한 3분의 2 정도 되죠? 그래서 요거 두 개 합하면은 전 세계 시총의 절반이 넘는답니다. 그만큼 미국의 주식시장 또 경제 규모가 와 정말 할 말이 없다.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할 말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할 말은 많은데 정말 점점점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만큼 뉴욕 증권거래소 파이가 큽니다. 거기에 쿠팡이 이름을 올리면서 이제 막 전 세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거래가 막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 위에 TMX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거 캐나다고요. 캐나다 사이즈 작죠. 그리고 옆으로 와 보시면은 런던은 또 캐나다보다 좀 더 크고 이렇게 해서 사이즈별로 좀 비교를 해보실 수 있어요. 여기에 보라색도 살짝 볼까요? 보라색 지역이 아시아거든요. 거기에서 보라색 위쪽에 중국도 있고 우리나라도 조그만한 이 중국하고 일본 사이에 있는 작은 공이 우리나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얼추 보니까 우리나라하고 캐나다가 얼추 비슷한데 우리나라가 좀 작네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도 보니까 참 재미나더라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호주도 있잖아요. 오스트레일리아하고 우리나라하고 또 얼추 비슷하다. 요 정도 사이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전 세계 주식시장 규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뉴욕증권거래소 이경이라고 하니까 너무 감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런 그림까지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면은 여기 3,000개 이상의 이 종목이 상장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시가총액 탑5가 어떤 걸지 여러분들이 맞춰주세요. 네. 이 유서 깊은 증권거래소의 시가총액 탑5 어떤 종목들일까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총 사이즈가 좀 크고 그리고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일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탑5 기업들 어딘지 맞춰주세요. 지금 이경 이렇게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데 어지럽다. 저도 공세다가 헷갈렸다니까요. 하나 둘 셋 넷 이러면서. 그래서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 너무 크고 우리 시장만 매번 보다 보니까 감이 좀 안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는 상당히 좀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뉴욕 증권거래소 그리고 또 이 미국 증시 하면은 뭐 애플, 구글 이런 거 생각나지 않으세요? 근데 저는 또 한 번 놀랐던 게 시가총액 탑5 공개하겠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 시가총액 탑5에 우리가 아는 팡주식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여기에서는요, 대체적으로 예전에, 그러니까 구산업, 예전에 한 2차, 3차 이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금융이라든지 아니면 소매 유통 쪽 이쪽이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은행 보시면은 JP모건, 이 미국 최대 상업투자은행 JP모건이 이 가운데서는 시가총액 1위고요. 2위가 카드사 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5위에 마스터카드도 있죠. 이렇게 카드사들 시총이 꽤 커요. 그리고 존슨앤존슨은 요즘엔 제약바이오 업체로 크게 인정받고 있지만은 예전에는 이렇게 우리 존슨즈 베이비 로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로션 뭐 이런 생활용품 많이 만들었던 그런 업체잖아요. 그래서 존슨앤존슨 이쪽도 시총 사이즈가 큽니다. 3위를 기록하고 있고 4위는 월마트입니다. 재미난 게 전 세계에서 가장 고용을 많이 하는 업체가 바로 이 월마트입니다. 일자리 창출 가장 많이 하는 업체. 거기가 월마트더라고요. 그것도 너무 좀 재미난 포인트였는데 이렇게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총 5곳이 있는데 미국을 대표하는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업체들 지금 갓땡치님께서 애플, 구글 해주셨는데 애플, 구글 전혀 이 뉴욕 증권거래소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놀랐어요.
그러면은 나스닥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나스닥 얘기하다가 여러분들과 인사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은데 나스닥 좀 넘어가 보시면은요. 여기는 세계 2위의 증권 거래소예요. 나스닥이 어떤 얘긴가 이렇게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기에 이 영어 약자입니다. 내셔널 어소시에이션 오브 시큐리티스 딜러스 그다음에 오토메이티드 쿼테이션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오토메이티드 쿼테이션이 뭐냐면 당시에 1990년대 이 나스닥 시장이 문을 열었는데요. 그때는 막 종이로 이렇게 쓰고 받고 이런 거였대요. 근데 나스닥은 탄생할 때부터 전자거래를 도입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스닥의 뒤에 A하고 이 Q가 오토메이티드 쿼테이션이랍니다. 지금은 이 자동화 시스템이 다 정착이 돼 있잖아요. 당시만 하더라도 상당히 센세이션해가지고 이 거래소 이름에도 이게 붙어 있대요. 그리고 시가총액 넘어가겠습니다. 20조 달러 했는데 그러면은 이경이 좀 안 될 거예요. 그만큼 이 뉴욕 증권거래소와 쌍벽을 이루는 상당히 큰 증권거래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요즘에는 나스닥 시장을 기업들이 좀 더 선호하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상장을 하는데 이 허들이 조금 더 낮고요. 그리고 나스닥이 이 회원비인가요? 그 돈을 좀 덜 낸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장 기업이 4,000개 가량으로 더 늘었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보다 더 많은 업체들이 상장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나스닥에는 어떤 기업들이 상장돼 있는지 그리고 근래 들어서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증시에 문을 두드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업들이 이제 IPO 준비하는지 이런 얘기를 바로 이어서 다음 주에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쿠팡이 이 상장을 하면서 관심이 상당히 높은 분야이기도 하고 쿠팡이 처음인 것 같잖아요. 아니더라고요. 알아보니까 미국 증시에서 화려하게 상장했다가 쓴맛을 보고 상장 폐지한 경우도 있고 지금 쿠팡 전에 상장을 해서 거래 잘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궁금하시다면은 다음 주 이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얘기, 아멕스에는 어떤 기업들이 상장돼 있는지, 나스닥 시가총액 탑5에는 어떤 종목이 있는지, 국내에서 이제 미국 증시에 도전하는 업체들까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경이라는데 많은 분들이 좀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숫자 세다가 볼일을 다 본 그런 상황이 지금 돼버렸습니다. 미국 증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고요. 다음 주 이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뒷부분 궁금하시다면 왜냐면 우리 증시와의 연결고리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함께 해주고 계시는 분들 조항남만님 그리고 주미영님, 갓땡치님 이렇게 좀 많이 글 남겨주고 계신데 둘은 어떻게 하세요? 와. 내공이 어마어마하세요. 웹젠 이렇게 글을 남겨주고 계시는데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제가 이어가 보도록 할 테니까요. 남은 시간 좀 즐겁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펀드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변함없이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